나는 일본인가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게 벌써 몇 번째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하세가와 유이예요. 아니, 정확히는 하유이라고 불러주세요. 30살, 서울 마포구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고 지하철 2호선을 타고 회사에 가요. 점심은 동료들과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를 먹고 저녁에는 헬스장 대신 주말마다 바다로 프리다이빙을 하러 가죠. 보통 사람들과 똑같은 삶이에요. 그런데 딱 하나, 저를 다르게 만드는 게 있어요. 제 여권은 일본 여권이에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면 다들 놀라요. 근데 한국말 완전 잘하시는데요? 일본에서 오래 사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면서 설명하죠. 아니요, 저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한국에서 쭉 자랐고요. 그럼 사람들은 더 혼란스러워해요. 당연하죠. 저도 오랫동안 혼란스러웠으니까요. 이야기는 제가 태어나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엄마는 한국 사람이고 아버지는 일본 사람이에요. 엄마랑 아빠는 일본 도쿄에서 만났대요. 엄마가 어학연수 갔을 때 아빠가 다니던 회사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쳤다고 해요. 연애하고 결혼했죠. 그리고 저를 임신했을 때 엄마는 한국에 계신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렇게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강동구에 있는 작은 산부인과에서요. 보통은 한국에서 태어나면 한국 국적을 받잖아요. 그런데 저는 달랐어요. 당시 국적법이 북의 혈통주의였거든요. 쉽게 말하면 아버지의 국적을 따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본인이니까 저도 자동으로 일본 국적이 된 거죠. 엄마는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될 줄 몰랐대요. 어차피 한국에서 계속 살 거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실제로 어렸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유치원도 다니고 초등학교도 다녔죠. 친구들이랑 뛰어놀고 태권도 학원도 다녔어요. 문제는 이름이었어요. 초등학교 입학할 때 선생님이 출석을 부르시는데 하세가와 유이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애들이 다 저를 쳐다봤죠. 쟤 일본 사람이야? 왜 일본 이름이야?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이후로 별명이 생겼어요. 외놈, 쪽발이. 초등학생들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쓰는 말들이었지만 저한테는 너무 아팠어요. 집에 와서 엄마한테 울면서 물어봤어요. 엄마, 나 한국 사람 아니야? 엄마는 저를 꼭 안아주면서 말했어요. 유이는 한국 사람이야.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서 자랄 거니까. 엄마가 한국 사람이니까 유이도 한국 사람이야.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서류상으로 저는 일본인이었으니까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저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어요. 아니, 받아들인 척하는 법을 배웠다고 해야 할까요? 친구들한테 먼저 제 이야기를 했어요. 나 국적은 일본인데 한국에서 쭉 살았어. 일본어도 못해. 그렇게 먼저 말하니까 덜 놀림받았어요. 오히려 신기해하는 친구들이 많았죠. 그리고 이상하게도 제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져줬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이름이 특이하네요 라고 말을 걸어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고 덕분에 성격도 밝아진 것 같아요. 소극적이던 제가 적극적으로 변했달까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했어요. 바닷가 근처에 있는 작은 디자인 회사 블루웨이브 스튜디오에 입사했죠. 면접 볼 때 인사팀 차장님이 제 이력서를 보고 놀라셨어요. 하세가와 유이? 일본 분이세요? 아니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다만 국적이 일본이에요. 차장님은 잠깐 고민하시다가 물으셨어요. 회사에서 이름을 어떻게 불러드리면 될까요? 하유이로 불러주세요. 성에서 하만 따고 이름 유이를 붙여서요. 그렇게 회사에서는 모두가 저를 하유이로 불러요. 사실 다들 제가 일본 국적인 줄 몰라요. 제가 먼저 말하지 않는 이상은요. 그게 편해요. 저도 다들도요. 회사 생활은 만족스러워요. 동료들도 좋고 일도 재미있어요. 주말마다 강원도 양양이나
제주도로 프리다이빙 하러 가는 게 제 낙이에요.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참고 깊이 내려갈 때 그때만큼은 모든 게 고요해져요. 국적이 뭔지, 이름이 뭔지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저 자신으로만 존재할 수 있어요. 물속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제 호흡이 얼마나 남았는지, 제 몸이 얼마나 긴장했는지 모든 게 정직하게 드러나요. 그게 좋아요. 그런데 얼마 전 모든 게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회사 후배 민지가 청년 대출을 받았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언니, 저 드디어 전세 대출 나왔어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거라 이자도 엄청 낮아요. 민지는 28살이에요. 저보다 2살 어리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찾아봤어요. 청년 전세 대출, 청년 창업 지원금, 청년 취업 지원. 많은 정책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청 조건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만 19, 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대한민국 국적. 저는 해당 사항이 없었어요. 30살이고 한국에서 쭉 살았고 세금도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저는 청년이 아니었어요. 아니, 청년이지만 청년이 아니었어요. 한국 청년이 아니니까요. 현타가 왔어요. 진짜로요. 저는 이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유치원도, 초등학교도,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대학교도 여기서 다녔어요. 친구들도 여기 있고, 가족도 여기 있고, 직장도 여기 있어요. 세금도 내고, 건강보험료도 내고, 국민연금도 내요. 그런데 저는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니에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 국적을 취득해야 하나? 다음 날 점심시간 회사 근처 백년 카페에서 동료 수진 언니를 만났어요. 수진 언니는 저보다 5살 많은 선배예요. 친언니처럼 잘 챙겨주죠. 언니, 나 고민이 있어. 왜? 무슨 일인데?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 고민을 털어놨어요. 국적 이야기를요. 수진 언니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서 말했어요. 그럼 귀화하면 되지 않아? 너 여기서 쭉 살았잖아.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 집에 가서 찾아본 정보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일본 국적을 포기해야 해요. 이중 국적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제 경우는 해당이 안 돼요. 그리고 국적을 바꾸면 모든 게 바뀌어요. 핸드폰 명의도 다시 해야 하고 은행 계좌도 다시 만들어야 하고 카드도 다시 발급받아야 하고 그동안 가입했던 모든 인터넷 사이트의 아이디, 비밀번호, 인증정보 다 다시 해야 해요.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언니, 솔직히 무섭기도 해. 뭐가? 일본 국적을 버리는 게 그게 지금까지 나를 증명해주던 유일한 서류잖아. 여권도 그렇고. 그걸 버리면 나는 뭐가 되는 거지? 수진 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유이야, 넌 이미 한국 사람이야. 서류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근데 서류 때문에 불편한 거잖아. 그럼 서류를 바꾸는 게 맞는 거 아닐까? 맞는 말이에요. 논리적으로는요. 그런데 마음이 그렇게 쉽게 따라가지 않더라고요. 주말에 엄마를 만났어요. 명동에 있는 작은 식당. 고향 손맛에서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엄마, 나 국적 바꿀까 생각 중이야. 엄마는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왜? 저는 청년대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쌓여왔던 불편함들을 이야기했어요. 은행에서 대출 상담받을 때마다 외국인이시면 조건이 다릅니다. 듣던 것, 친구들이 정부지원금 받을 때 저만 못 받던 것, 신분증 확인할 때마다 외국인 등록증 꺼내야 하는 것. 엄마는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가 미안해. 그때 엄마가 몰랐어. 이게 이렇게 될 줄. 아니야. 엄마 잘못 아니야. 법이 그랬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법이 바뀌었잖아. 이제는 엄마 아빠 둘 다 국적 줄 수 있게. 2008년에 국적법이 개정되면서 부모 양계 혈통주의가 도입됐어요. 이제는 엄마나 아빠 둘 중 한 명이라도 한국인이면 아이가 한국 국적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전에 태어났죠. 법은 소급 적용이 안 되니까 저는 여전히 일본인이에요. 그래도 유이야, 국적 바꾸는 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
아빠한테도 물어봐야 하고. 아빠, 저는 아빠를 1년에 한두 번 봐요. 아빠는 도쿄에서 살고 계세요. 엄마랑은 제가 중학생 때 이혼했어요. 서로 싸워서가 아니라 그냥 각자의 삶을 살고 싶어 하셨대요. 아빠는 한국 생활에 적응을 못했고 엄마는 일본으로 가기 싫어했어요. 이혼 후에도 아빠는 저를 많이 아껴주셨어요.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시고 방학 때마다 일본으로 놀러 오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일본어를 못해요. 아빠랑 대화할 때는 아빠가 서툰 한국어로 제가 번역기를 돌려가며 겨우 소통해요. 그날 밤 아빠한테 전화했어요. 시차가 없어서 전화하기는 편해요. 아빠, 나야, 유이. 오랜만이네. 잘 지내? 잘 지내. 아빠는? 나도 잘 지내. 회사 일이 바빠서 힘들지만 괜찮아.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아빠, 나 한국 국적 취득하려고 생각 중이야.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아빠? 그래. 유이가 결정한 거면 아빠는 존중해. 아빠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모른 척했어요. 계속 이야기하면 저도 울 것 같았으니까요. 미안해. 아빠, 미안할 거 없어. 유이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자랐잖아. 당연한 거야. 다만 유이가 일본 국적을 버린다고 해서 아빠와의 관계까지 버리는 건 아니라는 거. 알지? 당연하지. 아빠는 내 아빠잖아. 그럼 됐어. 필요한 서류 있으면 아빠가 보내줄게.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어요. 왜 우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슬퍼서, 미안해서, 답답해서 여러 감정이 뒤섞였어요. 다음 주 토요일, 저는 양양바다로 프리다이빙을 하러 갔어요. 항상 함께 다니는 다이빙 크루, 바다 친구들 멤버들이랑 같이요. 재훈 오빠, 소영 언니, 그리고 막내 진우까지. 우리는 1년 전부터 같이 다이빙을 다녔어요. 유이야, 요즘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소영 언니가 물었어요. 저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대답했어요. 언니, 나 국적 바꿀까 봐. 응? 국적? 그제야 멤버들이 제가 일본 국적이라는 걸 알았어요. 1년 동안 같이 다녔는데 저는 한 번도 이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다들 깜짝 놀랐죠. 헐, 진짜? 근데 완전 한국 사람인데? 그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서류상으론 아니거든. 재훈 오빠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바꾸려고? 근데 확신이 안 서. 바꾸는 게 맞는 건지. 진우가 말했어요. 누나, 저는 누나가 어떤 국적을 가지든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누나는 누나잖아요. 단순한 말이었지만 왠지 위로가 됐어요. 그래, 맞아. 나는 나지. 그날 다이빙은 유독 깊이 들어갔어요. 수심 20m까지 내려갔죠. 제 기록이에요. 물속은 고요했어요. 햇빛이 수면을 통과해서 반짝반짝 빛나고 물고기들이 천천히 헤엄치고 저는 그 속에서 숨을 참으며 생각했어요. 나는 누구지? 국적이 나를 정의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어디서 태어나고 자랐는지가 나를 정의하는 걸까? 물속에서는 답이 명확했어요. 국적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것, 내가 숨쉬고 있다는 것, 내가 살아있다는 것.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서 노트북을 켰어요. 법무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국적 취득 절차를 찬찬히 읽어봤어요. 필요한 서류, 소요기간, 비용 하나하나 메모했어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일반 귀화는 5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하는데 저는 특별 귀화나 간이 귀화 대상일 수도 있어요. 한국에서 태어났고 엄마가 한국인이니까요. 하지만 정확한 건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해봐야 알 것 같아요. 월요일 아침 출근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하는 거였어요. 회사 근처에 있는 정직한 법무사 사무실이요. 안녕하세요. 국적 상담 받고 싶은데요. 네,
언제 방문 가능하세요? 이번 주 금요일 퇴근 후에 갈 수 있을까요? 네. 오후 6시로 예약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시작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금요일이 왔어요. 법무사 사무실은 생각보다 작고 아담했어요.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 법무사님이 저를 맞았어요. 하세가와 유이 씨 맞으시죠? 네, 맞아요. 저는 제 상황을 설명했어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 국적을 따라 일본인이 된 것, 지금까지 한국에서 계속 살아온 것, 이제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싶은 것. 법무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특별귀화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한국에서 출생했고 모친이 한국 국민이니까요. 일반 귀화보다 절차가 간단합니다. 얼마나 걸려요? 서류 준비하고 신청하면 심사기간 포함해서 대략 1년에서 1년 반 정도요. 1년. 생각보다 길었어요. 그리고 비용은 저희 수수료 포함해서 대략 2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2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에요. 하지만 제 정체성을 찾는 데 드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세가와 씨, 법무사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일본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일본은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네, 알아요. 그리고 모든 신원 정보가 바뀌어요. 이름은 그대로 쓸 수 있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새로 생기고 외국인 등록번호는 없어지죠. 은행 계좌, 핸드폰, 각종 회원 정보 다 변경해야 해요. 알고 있었지만 다시 들으니 막막했어요. 진짜 하실 건가요? 법무사님이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생각해볼게요. 사무실을 나와서 집으로 걸어가는데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정말 해야 하나? 이게 맞는 선택일까? 일주일 후 저는 제주도에 있었어요. 회사에 연차를 내고 혼자 떠난 여행이었어요.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서귀포 앞바다, 문선 포인트.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다이빙 스팟이에요. 혼자 물속에 들어갔어요. 수심 15m까지 천천히 내려가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 물었어요. 너는 누구니? 물속에서는 국적이 중요하지 않아요. 일본인이든 한국인이든 물속에서는 그냥 한 명의 다이버일 뿐이에요. 물고기들은 제 여권을 확인하지 않아요. 산호는 제 국적을 묻지 않아요. 하지만 물 밖 세상은 달라요. 물 밖에서는 국적이 중요해요. 어디서 살 수 있는지,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권리를 가지는지 모든 게 국적으로 결정돼요. 수면 위로 올라와서 하늘을 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국적은 제 정체성을 정의하지 않아요. 제 정체성은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사랑하는지, 누구와 함께 했는지로 정의돼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한국 음식을 먹고 자랐고, 한국어로 생각하고, 한국 친구들과 웃고 울었어요. 이 모든 게 저를 만들었어요. 서류는 그저 서류일 뿐이에요. 중요하지만 저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나 결정했어. 뭘? 국적 바꾸기로 했어. 한국 국적 취득할 거야. 엄마는 한참 조용히 있다가 말했어요. 그래, 유이가 결정한 거면 엄마는 응원해. 엄마, 나 한국 사람 되는 거야. 서류상으로도. 유이야, 엄마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너는 이미 한국 사람이었어. 처음부터. 다음날 아빠한테도 전화했어요. 아빠, 나 국적 바꾸기로 결심했어. 아빠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래, 알았어. 필요한 서류 보내줄게. 아빠,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미안할 것도 고마울 것도 없어. 유이는 유이니까. 국적이 바뀐다고 해서 아빠 딸이 아닌 건 아니잖아. 나는 영원히 아빠 딸이야. 서울로 돌아와서 법무사 사무실에 다시 연락했어요. 진행하고 싶어요. 국적 취득 절차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필요한 서류 리스트 보내드릴게요.
서류를 준비하는 건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거주증명, 납세증명. 한국 서류는 그렇다 치고 일본 서류도 필요했어요. 아빠가 일본에서 보내준 호적등본, 국적증명서 2달 동안 서류를 준비했어요. 일하면서 틈틈이 관공서를 돌아다니고 서류를 떼고 번역하고 공증받고 힘들었지만 이상하게 뿌듯했어요. 제가 제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회사 동료들한테도 이야기했어요. 점심시간에 다 같이 모여서 밥 먹을 때였어요. 있잖아. 나 국적 바꾸려고 해. 응? 무슨 국적? 사실 나 일본 국적이었거든. 근데 이제 한국 국적으로 바꾸려고. 다들 놀랐어요. 1년 넘게 같이 일했는데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수진 언니가 말했어요. 대단하다 유이야.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쉽진 않았어.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 민지가 물었어요. 언니, 그럼 이름도 바뀌어요? 아니, 이름은 그대로 쓸 수 있어. 한국 이름으로 하세가와 유이를 그대로 등록할 수 있대. 그럼 다행이다. 언니 이름 예쁜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뭉클했어요. 어렸을 때 놀림받던 제 이름을 이제는 예쁘다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들이요. 드디어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법무부에 신청했어요. 2026년 3월이었어요. 법무사님 말로는 심사에 1년 정도 걸린다고 했어요. 기다리는 동안 저는 평소처럼 살았어요. 출근하고 일하고 주말에는 바다에 가고.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어요. 뭔가 큰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친구들이랑 만날 때도 자신 있게 제 이야기를 했어요. 나 곧 한국 사람 돼. 친구들은 축하해줬어요. 원래부터 한국 사람이었잖아. 그러면서도요. 프리다이빙을 하면서도 생각했어요. 국적을 바꾼다고 해서 제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저는 여전히 바다를 사랑하고 물속에서 자유를 느끼고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걸 좋아해요. 다만 서류상의 제 신분이 제 실제 삶과 일치하게 되는 것뿐이에요. 1년이 지났어요. 2027년 4월 법무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하세가와 유이 씨 국적 취득 허가가 났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정말요? 네, 축하드립니다. 이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그리고 울었어요. 기쁘고 안도되고 감사하고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주민등록증을 받으러 가는 날 엄마가 같이 가자고 했어요. 구청 민원실 앞에서 엄마를 만났어요. 긴장돼? 응, 엄청. 창구에서 서류를 제출하고 사진을 찍고 1시간쯤 기다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제 이름이 불렸어요. 하세가와 유이 씨. 일어나서 창구로 갔어요. 직원분이 주민등록증을 건네주셨어요. 확인해보세요. 손이 떨렸어요. 주민등록증을 받아들고 봤어요. 제 사진, 제 이름,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이제 저에게도 주민등록번호가 생겼어요. 외국인 등록번호가 아니라 주민등록번호요. 대한민국이라는 글자가 보였어요. 엄마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축하해, 유이야. 고마워, 엄마. 구청을 나오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4월의 하늘은 너무 맑고 예뻤어요. 그날 저녁 바다 친구들 멤버들이랑 축하 모임을 했어요. 강남에 있는 작은 고깃집 바다 향기에서요. 축하해, 유이야. 다들 박수를 쳐줬어요. 고마워, 다들. 너희가 있어서 힘이 많이 됐어. 소영 언니가 물었어요. 기분이 어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특별하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 근데 뭔가 편하네. 이제 제자리를 찾은 느낌? 제자리는 원래 여기였잖아. 재훈 오빠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맞아. 나는 원래 여기 사람이었어. 이제 서류도 그걸 인정해주는 거지? 진우가 소주잔을 들었어요. 그럼 건배할까요?
유이 누나의 한국인 등극을 축하하며 등극이 뭐야? 웃으면서 저도 잔을 들었어요. 건배. 다음날 아빠한테 전화했어요. 일본 시간으로 저녁이었어요. 아빠, 나 드디어 한국 국적 받았어. 축하해. 유이, 잘했어. 아빠, 나 이제 한국 사람이야. 근데, 응? 나는 여전히 아빠 딸이야. 그건 안 변해. 아빠가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당연하지. 유이는 영원히 아빠 딸이야. 국적이 뭐든 상관없이. 월요일, 회사에 출근했어요. 인사팀에 국적 변경을 알려야 해서 차장님을 찾아갔어요. 차장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응, 뭔데? 제가 국적을 바꿨어요. 이제 한국 국민이에요. 차장님이 놀랐어요. 아, 그래? 축하해. 그럼 서류 정리해야겠네? 네. 주민등록번호로 다시 등록해야 할 것 같아요. 알았어. 처리해줄게. 그리고 유이야. 네? 여전히 하유이로 불러도 돼? 저는 웃었어요. 네, 당연하죠. 저는 하유이니까요. 그날 점심시간 은행에 갔어요. 청년 전세대출 상담을 받으러요. 안녕하세요. 청년 전세대출 상담받고 싶은데요. 네. 신분증 있으세요? 저는 가방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냈어요. 처음으로 외국인 등록증이 아닌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어요. 주민등록번호 확인됐습니다. 나이가 31살이시네요. 청년 대출 대상자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뭉클했어요. 드디어 저도 이 나라의 청년이 됐어요. 서류상으로도요. 토요일, 양양바다에 갔어요. 혼자서요. 물속에 들어가서 천천히 내려갔어요. 수심 20m, 제 기록이에요. 하지만 오늘은 더 깊이 내려가고 싶었어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다리에 힘을 주고 아래로 내려갔어요. 20m, 22m, 25m. 물속은 고요했어요. 제 심장 소리만 들렸어요. 쿵쿵, 쿵쿵. 살아있다는 증거요. 27m까지 내려갔어요. 새 기록이에요. 바닥에 손을 댔어요. 그리고 천천히 위를 올려다봤어요. 수면이 저 멀리 보였어요. 햇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빛을 향해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수면 위로 나왔을 때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공기가 달콤했어요. 살아있다는 게, 여기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하늘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는 하세카와 유이예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랐고 이제 서류상으로도 한국 사람이 됐어요. 하지만 그게 제 전부는 아니에요. 저는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프리다이빙을 하는 사람이고 디자인 일을 하는 사람이고 좋은 친구들이 있는 사람이고 엄마의 딸이고 아빠의 딸이에요. 국적은 제 정체성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중요하지만 전부는 아니에요. 저는 누구냐고요? 저는 하유이예요. 그리고 그걸로 충분해요. 물에서 나와서 수건으로 몸을 닦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회사 후배 민지였어요. 언니, 이번 주말에 다 같이 제주도 가기로 했는데 언니도 올래요? 좋지, 갈게. 와, 좋아요. 언니도 이제 청년 할인 받을 수 있죠? 저는 웃었어요. 이제 받을 수 있어. 전화를 끊고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가 철썩철썩 밀려왔어요. 영원하고 변함없는 바다요. 저는 이 바다를 사랑해요. 이 나라를 사랑해요. 제 삶을 사랑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서류상으로도 이곳 사람이에요. 하세가와 유이, 아니 하유이, 한국 사람이에요. 드디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